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짬뽕 먹으러 갔을 때 메뉴에 특이라는 거 있습니다. 특. 특 그러면 뭔가 좀 많이 이렇게 양도 많을 것 같고 내용도 풍부할 것 같아서 이거 시키죠. 그런데 보통 짬뽕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 화가 납니다. 속은 것 같고요. 돈도 아깝고. 이 특자 들어간 짬뽕도 제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데, 네, 특 들어간 검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더 화가 나겠지요. 네, 특별검사. 네, 이 얘기입니다. 박종진의 쾌도남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가슴, 커다란 망치로 빵 하고 때려 부셔주시는 분입니다. 분도 농객, 네, 전원측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애국가 얘기부터 할까요? 애국가 얘기 한 말씀 꼭 하시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그 특검을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나라 그 특검 많이 했습니다. 성공한 게 단 하나도 없죠. 검찰 수사를 뛰어넘는 특별검사가 없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해줍니다. 그만큼 수사는 어렵고, 특히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오늘날 그 특별검사가 그 활동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애국가, 특별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거 할 필요가 없네요, 그거는. 보십시오. 이 검찰 수사를 뛰어넘는 특별검사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다. 예, 용두삼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요란했는데 결과를 내놓고 보면 없다. 이러한 어떤 그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는 없었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국민 세금이죠. 또 하지 않으면 또 실체적 진실을 놓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리고 거기에 언론들이 가세를 하고 하니까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할 역할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차라리 저는 그 과거부터 논의해 오는 그 공직자 수사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별도의 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상설기관으로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애국가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기 출연하고 나서 그 다음날입니까? 이 이석기 의원이 네. 애국가를 부정을 하는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이 국가는 애국가가 아니다. 미국 국가는 있는데 우리는 애국가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죠. 뭐 노동당하면 화를 다 내니까 민노당 분들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 분들 전부 다 애국가 대신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운동가 중에 하나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소위 당선 축하회를 열고도 이 노래를 불렀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전부 다 대통령과 함께 합창을 했죠. 그런 그 역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에 그 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립니다. 좀 난센스 같은 얘기예요. 애국가는 이미 1940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채택된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부터 모든 행사 때, 뭐 공적인 행사, 사적인 행사, 심지어 초등학교 조례 때부터 그 국회 하강식까지 애국가를 다 부르죠. 네. 부르는데 이 애국가를 놓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제가 실제 운동하는 쪽에 있는 분들하고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 어떤 내용이죠? 전국 좌파들은 영토조항은? 이제 부인을 하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부속도서로 한다. 그걸 부인하는 거죠.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부인을 하죠. 네. 예, 지금 분단의 현실, 그러니까 그건 북한 땅이다 이렇게 보는 서해의 거죠. NLL 그리고 휴전선 이남의 땅만 우리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백두산까지 때 나오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애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이 네. 애국가를 국가로 하면 종북주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애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두산은 그런데 우리 땅이 아니다 이런 거죠. 문제는 애국가는 우리의 국가인 것이 이게 헌법 조항입니다. 소위 불문헌법이죠.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은 서울이다. 낸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문헌법 중에 하나라는 판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글이 한글이고, 우리 말이 한국어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국가가 애국가이고, 우리의 나라 꽃이 무궁화이다. 이건 하나의 불문헌법이죠.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걸 두고 지금 국가다 아니다, 국가가 있다 없다 하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석기 의원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국가의 소멸을 주장하는 쪽이 원래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소멸을 주장하잖아요. 이 국가의 정체성, 나아가서 국가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그분이 지금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종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본인은 아직까지도 종북보다는 종미가 더 위험하다. 이번에도 그 기자들 앞에 그런 얘기를 했죠. 종미 문제를 거론을 했죠. 마치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글쎄요, 저하고는 너무나 생각이 반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선인지 그분이 상식선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바로는 제 생각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애국가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우리 국민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부인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정치가 지금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빨리 개원을 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막 일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사람들 많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글쎄, 일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안달나기보다는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우리가 일본 형법을 개소해 온 지가 지금 해방 후에 일본 형법을 개소를 하고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 법원에 가보면 형사재판이 절반이 특별법입니다. 예컨대 주먹질을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을 저지르면 성폭력 처벌특별법이죠. 다 교통사고 일어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고, 뇌물 받아 먹으면 특가법이고, 또 배임행령은 특경법이고, 전부 다 특별법이에요. 이런데도 아직도 우리 형법을 전면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너무 후진국적 국회를 갖고 있다. 최소한 형법을 바꾸려면 국회 초기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 2년을 검토한 뒤에 수많은 독회가 열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형법을 바꿔서 지금 특별법으로 나와 있는 모든 법을 이 형법 안에 다 집어넣으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죠. 이 형법이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특별법을 수북이 놓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민이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이 법을 모르는 법의 무지 상태에 빠지는데, 법의 무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도 감경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이 기본 6법부터 정비를 하는, 이 법이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영어로 하면 로우메이커라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의 법률 전문가가 항상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나라 국회 법률가가 너무 많다고 언론에서 막 떠듭니다. 사실 언론인이 많다는 소리는 절대 언론에서 안 나옵니다. 입법부의 법률가가 많은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법률가가 많아서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라고 국민들에게 요구를 해야죠. 삼국시대 때도 최고의 왕들, 소수리망, 고이왕, 백제, 그 다음에 백제 신라의 법흥왕 이런 분들이 이제 법령을 재정비하는데, 법령 정비가 왕의 큰 법령 공직이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는 것이 국가의 틀을 세우고 국가를 흥행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말씀을 왜 참 국회의원들이 모를까요? 근데 한 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항상 법령이 먼저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국가에 대한 두 가지 의무, 병력의 의무와 그리고 또 하나 세정, 세금을 납세의 의무, 이것이 왜 무너지는, 세정과 군정이 무너진 나라는 다 무너지거든요. 바로 거기에 대한 법령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아까 대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법사위 이 네 개를 놓고 여야가 싸우는 꼴이거든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만 돌려다오. 그러면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중에 국토위를 주겠다. 그런데 야당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6개 국조, 그리고 청문회를 하면 우리가 위원회는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6개 청문회를 보면 민간인 불법 사찰. 그럼 이건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수장학회예요. 이 박근혜 후보와 연관이 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사 파업 문제. 그리고 또 4대강 사업 문제, 맥쿼리 특혜 문제.
또 마지막 하나가 박지만, 세양이 부부의 그 저축은행 커넥션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든지 국조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위원회를 다 주겠다. 근데 새누리가 이걸 받을 리가 없죠. 네. 문자 그대로 정치적 공세고 정치적 방어한데 이런 불필요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네. 뭐 물론 미국이나 영국도 불필요한 말은 수없이 오고 갑니다만은 과연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새누리가 세비 반납, 이 반납이 아니죠. 뭐 국고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반납은 아니고 세비를 다 돌려서 모아가지고 좋은 데 쓰겠다는 겁니다. 아, 그 국가의 좋은- 반납은 아니고요. 좋은데 그 이왕 쓸 것 같으면 좀 종북주의를 청산하는데 그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종북주의를 청산하는데 그 돈 어떻게 씁니까? 뭐 계몽을 한다라든지 아, 계몽. 예, 아. 좋은 책자를 만들어내서 계몽, 예, 네. 그것을 좀 판다든지 옛날 계몽사라고 하면 안 있었는데 되면 출판사. 예. 예, 소녀 가장 두께라도 썼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 사회에 돌봐야 될 그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네. 뭐 근대로도 썼으면 좋겠죠. 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위원회를 가지고 여야가 나눈다는 건 나는 이게 참 난센스예요. 그럼 성자독식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성자독식해야 됩니다. 승자독식. 예, 승자가 다 갖는 성자독식을 거. 해야만 책임 정치가 구현되죠. 자기들이 알아서 정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을 받아야죠. 네. 성자독식을 한다고 해서 그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네. 과반수를 넘는 예. 정당이 모조리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 뭐 미국은 그래서 다- 책임 예. 정치를 한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외국은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고. 위원회를 나누는 것 같고 이걸 가지고 그 개원하기 전에 협상을 하면서 뭐 한 달, 두 달의 시간을 그러면 보내니까 깨끗하네요. 예, 참 네. 한심한 거죠. 네. 곧 그 정기국회가 돌아오는데 올해는 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우리나라 관료들은 가장 해피한 행복한 그러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뭐 전부 다 대선에 초점을 맞추니까 정기국회도 대충 넘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 이제 줄 설기가 시작이 됐죠. 줄 많이 섰죠. 공무원뿐 아니고 가장 문제는 언론인들 그리고 학자들입니다. 네. 지금 유력한 미래 권력에게 전부 다 줄을 서서 그 미래 권력을 위해서 논설을 피기 바쁜데 이건 학자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매춘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런 그 매춘 행위는 그리고 이런 매칭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향후 학계나 언론계에서 절대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매춘행위 얘기 나오니까 학자와 매춘이죠. 언론이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 매춘이죠. 네. 자기의 네. 신념과 이념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 예, 권력의 줄들서 줄서기. 그 자기의 어떤 영달을 꾀하는 그것이 매춘이지 뭐가 매춘입니까? 네.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 그 다음에 학자들, 지금 대선에 줄서기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하셨습니다. 자,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의 한방 뭐 스트레이트 정도 됩니까? 어퍼컷 됩니까? 한방 매겼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안철수 그 원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수라고 해야 됩니까? 네. 무슨 그분이 어떤 그 학자적인 연구를 하신 분인지 잘 모릅니다. 융합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도 잘 모르고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등장을 떠오른 지가 이미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그런데도 출마를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말 이전에 어떤 그분이 정책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직도 배우 정치, 탤런트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거죠. 이 이미지를 보고, 그 당사자의 신념이나 정책을 모르고 그분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팬클럽 차원이죠. 근데 네. 사실 팬클럽도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 권력에 줄 서서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그냥 패거리 수준, 양아치 수준의 클럽에 불과하다. 네. 여기도 줄 선 사람 많아요. 많죠. 엄청나게 많죠. 네. 이 양아치라는 말도 방송 부적절합니까? 뭐 신문에도 다 나오는. 아, 신문은 예. 뭐, 신문 부적절한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예. 방송 부적절이 좀 많죠. 네. 그런데 이 안철수 쪽에서 그 지난번에 춘추관장, 그 청와대 비서관급입니다. 네. 이 춘추관장을 지낸 그 분을 대변인으로 해서 상처를 내는 발언을 하지 마라. 이 민주당이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 안철수 교수가 그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도거든요. 네.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려면 이제 차선책으로 안철수는 장외에 있고 자기들이 후보를 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최종 경선,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이 네. 단일화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막 11월 초쯤 최종적으로 후보를 내면 그때는 그 새누리 후보도 그냥 무너질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자극을 하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안철수 교수가 출마를 포기한다. 네. 아니면 안철수 교수가 더 나가서 새누리로 가버린다. 이러면 그건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네. 그 점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비박들이요. 예. 네. 비박들이 지금 그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하면 네,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박끼리의 또 마이너리그. 네. 지금 이제 그 프라이머리 말이 왜 하는 나왔는가 하면 뭐 여기저기 모든 줄선 평론가들, 줄안선 평론가들 비롯해서 모든 평론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비박인데 너희들 다 합쳐봤자 10%도 안 되는 꼬맹이들 아니냐. 평론가들도 예. 줄 섭니까? 뭐 이미 다 줄 쓴 것으로 뭐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글쎄요. 어디에 줄 섭니까? 저를 어디에 줄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대단히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아직도 안 보이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 공주와 일곱 난장이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일곱 난장이 인지 뭐 지금 네 난장입니까? 다섯 난장입니까? 이 난장이들이 같이 뭉치면 그러니까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 자기들끼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의 키가 부터 커질 것이다. 이제 이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이재호 측의 그 권태기 전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먼저 운을 뗐습니다. 비박 주자들끼리 먼저 단일화를 하자. 근데 김문수 쪽에 신지우 전 의원 또 가세를 냈죠. 좋다. 네. 한번 해보자. 이런데 이 정몽준 의원 쪽에 그 안효대 의원은 글쎄 좀 생각해 볼 만한 건데 아이디어 차원이다. 왜 그런가 하면 또 비박인데의 세미 뭐 단일화 작업 이걸 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유리한 쪽은 김문수다. 또 이런 평가가 이미 자체 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아마 정몽준 의원 쪽에서는 그 자체를 좀 뭐 고깝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호 의원 그리고 또 이 정몽준 의원은 이미 그 박근혜 그 후보와 그 함께 할 수 없도록 물을 건너간 게 아니냐.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박근혜 후보의 가장 아픈 점인 유신을 곧장 공격을 했거든요. 네. 이 유신을 곧장 공격했다는 말은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아픈 곳을 건드린 겁니다. 이 유신에 대한 그 박근혜 후보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것.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인데 쉽게 말하면 박근혜 후보의 국가관이죠.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박근혜 후보의 의견입니다. 네. 유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유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건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박근혜 후보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유신을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반민주 그리고 그건 안 되죠. 독재의 그 유신에 찬성하는 건 안 되죠. 독재의 상징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거 찬성하는 이래서 사람 없을 겁니다. 예. 박근혜 의원으로서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유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 있어서 가장 그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문재인 후보, 네. 뭐 유신의 피해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네. 이번에도 대선 그 출정식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했습니다. 본인이 거기 구속된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또 문재인 후보도 이번에 나는 그 출정한 출사표를 읽으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네. 이분이 그 부자로 태어난 사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요. 네. 문자 그대로 좌파적 이제 그 프로파간다 선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대권 후보들이 늘 지금 거대 담론만 얘기를 잘한다. 이런 비판을 제가 하는데 이번에도 이분이 한 얘기를 보면 성장을 하면서 복지도 하겠다. 또 분배도 하겠다는 겁니다. 분배도 하겠다. 예, 분배와 재분배를 통한 포용적인 성장을 하겠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분배를 하겠다.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세상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네. 전 국민을 만족시키고 만 백성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반드시, 암꽁을 잡으면 반드시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에 대해서 손해를 본 적은 있고 그 손해를 국가가 어떻게 보전을 해주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지 모든 정책이 국가에게 전 국민에게 다 도움이 된다 이런 정책은 없죠. 네.
네, 성장해서 분배해야죠. 성장해서 분배한다. 이 또 분배를 또 어느 정도는 제대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눈 감고 성장만 추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옛날 영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추억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7, 80년대 영화관에서 가장 관객이 많이 든 영화는 뭔지 아십니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신영균, 문희 주연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요. 불과 28살이었던 한 감독이 나타납니다. 이 감독이 단번에 기록을 깨버립니다. 별들의 고향, 경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이런 내용 나오는데.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 이장호 감독, 그리고 또 주인공, 이분 깜짝 초대 손님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59초 후에 뵙겠습니다.